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어장애 연구실 박사과정생 김소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ugmenting Verb Naming Therapy with Neuromodulation Decelerates Language Loss in Primary Progressive Aphasia, 후 AJSLP에 2025년 게재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초록은 다음과 같고요. 발표 목차입니다. PPA, 즉 Primary Progressive Aphasia는 점진적으로 언어 기능이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실어증은 뇌졸중처럼 급성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반면 PPA는 서서히 진행되며 점차 말을 잃어가는 질환입니다. PPA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IV PPA는 말할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는 단어 인출 장애와 함께 복잡한 문장을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능력, 즉 작업 기억 관련 처리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둘째, SVPPA는 단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유형입니다. 의미망 손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사물이나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미적으로 틀린 표현이 많아집니다. 셋째, NFVPPA는 말이 점점 느려지고 문법적으로 부정확해지며 문장 구조 생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종종 말 실행증도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위 유형 간의 양상은 다르지만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단어를 찾는 데 어려운 에이노미아 현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단어 찾기 어려움은 명사보다 동사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연구에서는 동사에 주목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단어 하나만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사를 산출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와 같은 다양한 문맥 정보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다라는 동사를 떠올릴 때 요리라는 동작뿐 아니라 엄마가 파스타를 저녁에와 같은 참여자 정보도 함께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argument structure 또는 의미역 구조, semantic work structure라고 합니다.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 되며 그 동사가 요구하는 의미론적 역할을 가진 성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동사는 의미적, 구문론적 복잡성을 모두 수반하며 명사에 비해 인지적 부하가 훨씬 높고 특히 문장 수준의 언어 생성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사 명명 오류는 명사보다 더 자주 발생하며 문법적 오류나 구문 산출의 어려움도 동사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수준을 넘어서 문장 수준의 언어 회복을 목표로 할 때 동사는 반드시 동사는 반드시 중재의 중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언어 치료는 대부분 명사 중심의 단어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결과 문장 수준이나 실제 담화로의 일반어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문장 생성 능력,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와 같은 구조를 빠르게 구성하고 말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의미 기반 언어 치료, 즉 VNEST를 선택하였습니다. VNEST는 하나의 동사를 중심으로 에이전트와 페이션트를 연결하고 이를 다양한 문맥과 WH questions로 확장하면서 문장 수준의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중재법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stroke aphasia 대상자에게 비중된 단어와 문장 수준으로 일반어 효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본 연구는 이러한 VNST에 경주의 중요 자극 TDCS를 병행하여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PDCS는 두피 위에 전극을 부착한 뒤 매우 약한 전류인 1에서 2mA를 뇌 특정 부위에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전류는 직접적으로 뉴런을 발화시키진 않지만 뉴런의 발화 역지를 낮춰 자극을 받는 부위가 더 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뇌의 언어 영역을 학습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보조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좌측 하전도의 Left Inferior Frontal Gyrus F7 영역에 양극 전류를 인가하였으며 이 부위는 단어 인출, 동사 생성, 문장 구성과 관련한 핵심 피질 영역입니다. 본 연구는 브이너스 단독 중재와 브이너스의 TDCS를 병행한 중재를 비교하여 두 방식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연구 질문이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브이너스가 중재 동사뿐 아니라 비중재 동사, 명사, 문장 수준, 담화 수준의 언어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베이스라인에 비해 1주 후 또는 8주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TDCS를 병행한 조건이 쉔 조건보다 일주 시점에서 더 큰 향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단기적인 뇌자극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치료 종료 후 8주가 지난 시점에도 TDCS가 치료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VNST의 기본 효과뿐 아니라 TDCS가 그 효과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엔 총 8명의 PPE 환자가 참여했습니다. 하위 유형별 분포로는 IVPP 2명, SVPP 3명, NFVPP 3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68.25세, 평균 교육 연수는 16.6년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일정 수준의 인지 및 언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는 무작위 이중 랭검, 위약 통제, 교차 설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두 가지 조건, 즉 VNST와 실제 TDCS, VNST와 쉔 TDCS를 모두 경험하였으며 각 조건은 15회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조건 간 캐리오버 이펙트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 사이에는 8주간의 워시아웃 기간을 두었고, 세션은 3에서 5회 빈도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시점은 각 조건 시작 전, 조건 종료 1주 후, 종료 8주 후로 구성되어 총 5회에 걸쳐 언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논, 해당 구조는 논문 피겨 1에 제시된 설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이네스트 중재는 에드먼드의 브이네스트 절차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수정된 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치료자가 타겟 버브를 제시하고 참가자는 해당 동사에 대한 agent theme 조합을 3개 생성할 말로 표현하며 각 조합에 대해 WH questions, 누가 무엇을 왜 등을 대답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동사를 회상한 뒤 해당 동사를 활용하여 5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참가자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타이핑되었고 필요시 선택형 단서 Q가 제공되었습니다. 세션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반응 기록은 언어 치료사가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PDCS 조건에서는 좌측 하전도의 양극, 오른쪽 어깨에 음극을 부착하여 자극을 인가하였습니다. 자극은 세션 시작 시점에 20분간 지속되었으며 전류 세기는 앞선 4명에게는 1mA, 이후 4명에게는 2mA로 설정되었습니다. 시험 조건에서는 자극을 30초만 인가한 후 점차 감소시켜 실제 자극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와 평가자 모두가 자극 조건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 맹검이 유지되었습니다. 언어 평가는 세 시점, 중재 전, 일주 후, 8주 후에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주요 언어 영역에 대해 측정되었습니다. 명명 과제는 OAMB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중재 동사는 베이스라인 오류율을 기준으로 1,520개, 비중재 동사 및 명사는 80개에서 160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장 수정 평가는 NAVS를 사용하였고 문장 산출과 이해 모두 평가하였습니다. 문장 유형에는 능동문, 수동문, 목적격, 관계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마 과제는 쿠키세프트 그림을 묘사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산출된 발화로부터 CU 수와 Complete Utterance 비율을 분석하였습니다. 어, 이 외에도 베이스라인에서 WAP, R, BND, PPT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 전반적 언어 능력 및 인지능을 평가하였고 개인별 언어 수준에 따라 자극을 조정하였습니다. 모든 반응은 훈련된 평가자에 의해 블라인드 상태에서 채점되었으며 평가자가 신뢰도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분석은 R 패키지를 활용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으로 수행되었으며 조건, 시간, 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중재 순서를 고정 효과를 포함하고 참가자별 변동성을 반영하는 랜덤 효과도 함께 모델링하였습니다. 반응 변수는 명령 정확도, 문장 산출 이해 점수, 담화 지표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피겨 2는 중재 동사, 비중재 동사, 명사에 대한 명령 정확도의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먼저 중재 동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중재 후 1주 시점에서 나타난 전체 조건, TDCS 쉘을 통합한 결과 약 12%의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단, TDCS와 샴 간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8주 후에도 9% 향상이 유지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즉, VNS 단독 중재만으로 또 중재된 동사의 명명 정확도는 향상되며 일정 수준 유지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중대 동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확도 감소 경향이 있었으나 TDCS 병행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 시험 조건에서는 감소가 나타나며 조건, 시간과 상호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8주 후에는 8%의 정확도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장 수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igure 3와 Table 3는 문장 산출 및 이해 정확도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산출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주요가는 없었으나 TDCS와 시간과 상호작용이 1조 시점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문장 2에서 8조 시점에서 TDCS와 시간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장 2의 과제에서의 중재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담화 과제에서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Figure 4와 Table 4는 담화원의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컨텐트 유닛을 보면은 시간 조건 상호작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단어 수준의 정보 생성에서는 중재 또는 뇌자극의 효과가 미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연결된 발화 비율을 살펴보면 1조 시점에서 시간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이 효과는 TDCS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나타났으며 8주 후에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네스트 중재는 일시적으로 발화의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 유지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 요약이고요. 논의 및 임상적 시사점입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영역별로 병리한 표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습니다. VNS는 중재한 항목의 회복에 효과적인 전략이며 PDCS는 중재 범위의 일반화와 장기적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 이해와 같이 복합적인 언어 처리 영역에서는 중재 효과가 과제 유형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담화 수준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풍부한 지표와 반복 중재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의미 기반 동사 중재와 대자극을 결합하는 접근은 단어 수준을 넘어 문장과 담화 수준의 언어 기능 향상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재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인데요. 이번 연구는 의미 기반 동사 중재인 브이네스트와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인 헤디세스를 결합하여 PPA 환자의 언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첫 교차 설계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으로 브이네스트는 중재된 항목의 회복과 유지에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TDCS는 일반화와 장기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촉진 인자로 적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문장 산출과 이해처럼 고차원적인 언어 과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재 평가 시 시점과 과제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제한점도 존재했고요. 만약 더 큰 규모의 표본 확보, PP를 초기와 후기에 따른 비교 분석, 또 뇌영상 기반 신경기제의 규명, 실제 생활 속 언어 사용 변화에 대한 기능적 평가 포함 등으로 연구가 확장이 된다면 VNST와 TDCS를 통합한 접근은 신경퇴행성 언어장애 대상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임상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코랑 기침 감기가 있어서 듣기 불편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동사의 중요성을 더 강조되는데요. 성지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VNST를 한국화하여 시행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CST 두 차례 퍼블리시 되었으니 꼭 프로토콜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 한국어 모국어 환자를 대상으로 VNST와 TTCS 중재를 함께 시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해보면 유익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